안녕하세요. 제이풍스TV입니다. 우리 속담에 집 짓고 3년, 이사하고 3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 지은 집 또는 이사를 한 집은 3년 이상을 살았을 때 우환이나 병고, 즉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집안이 망하는 일이 없어야 좋은 집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에는 눈엔 보이지 않으나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기가 존재하고, 이 기는 주택의 위치, 방향, 고도, 형태에 따라 사람에게 이롭고 또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집 안에 기가 빠져 있거나 부정적인 기가 머물면 잠자리가 편하지 않거나 몸에 기력이 없거나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며, 이것이 심해지면 큰 병에 걸려 입원을 하거나 또는 되는 일이 없어 가산을 탕진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에 본 방송은 흉한 기가 있어 건강이 나빠지고 살기가 침범하여 운수가 사나워지는 집에 관하여 알차게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관상에 대해 아시죠?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관찰해 그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격과 기질은 어떠한가를 파악하고, 나아가 그가 미래에 겪게 될 운명을 판단해 행운은 끌어들이고 애군은 피하거나 예방하려는 일종의 점술입니다. 관상이 허무맹랑한 미신이 아닌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전생에서 지은 모든 업, 즉 선과 악의 소행이 억견대란 거울에 그대로 비춰지듯이 사람의 얼굴엔 그가 세상을 살며 경험한 희노애락의 정보가 이마, 눈, 코, 입, 귀, 피부 등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어 관상을 봐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가상은 주택의 외부와 내부의 환경을 관찰해 그 집에 살 경우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길한 것은 쫓고 흉한 것은 피하려는 풍수의 한 갈래입니다. 가상은 비록 학문적 체계는 갖추지 못했지만 오랜 세월 집을 짓고 살아온 사람들이 집에 관한 모든 것, 즉 부지의 특성, 건물의 구조나 배치, 건축 부재, 그리고 조경 등이 사람의 기륭화복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생활 경험으로 축적해 전래시킨 민간신앙입니다. 한 예로 집안에 큰 나무가 있으면 고날곤자가 되어 흉하다라고 한 것은 진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 큰 나무가 있고 그것이 흉물임을 안다면 그로 인해 어떤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감이 잠재의식에 파고들고, 그런 심리 상태가 오래되면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운명까지 사나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에서 첫 번째로 온갖 질병에 시달리기 쉽다고 한 집은 산을 L자로 깊게 절개한 뒤 지은 아파트 단지 중 절개면 바로 아래의 건물입니다. 자, 동양의 자연관인 지모 사상은 땅을 어머니와 같은 생명체로 생각해 땅속의 돌줄기는 사람의 뼈, 지표면의 흙은 살, 지하수와 수맥은 피, 나무 앞은 털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산 비탈을 큰 각도로 절토를 하면 땅속의 성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이것은 사고로 뼈까지 다친 사람과 같아 땅이 아파하고 원한까지 품어 어떤 시기든 재난을 일으켜 사람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요즘 크게 논란이 된 A 옹벽 아파트가 있습니다. 뒷산을 수직에 가깝게 깎은 후 옹벽을 세웠는데, 만약 큰 비가 내려 옹벽이 붕괴된다면 직접 마주한 아파트는 11층 높이까지 건물이 손상을 입을 것이고 끔찍한 인명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천둥이 치는 소리와 함께 언제 붕괴가 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옹벽을 바라보며 산다면 그런 불안한 환경이 잠재의식 속에서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길 수 있음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요. 또 다른 피해도 예상됩니다. 요즘 도심의 빌딩과 빌딩 사이를 강하게 훑고 지나가는 빌딩풍이 도시의
새로운 공해로 등장을 했듯이 공백 아파트의 경우 산의 절교면과 건물 사이의 열린 공간에도 바람길이 생겨 거친 바람이 집안의 생기를 빼앗아가니 맨 이쪽에 위치한 동은 산사태와 바람의 피해를 꼭 조심해야 합니다. 또 가상은 좁은 터에 큰 집을 지으면 화재가 날 경우 피해가 바로 닥쳐 크게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땅과 집의 크기가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좋다는 뜻으로 예로부터 이웃집과 처마가 맞닿지 않게 사방이 뚫려 있는 집을 뺑 두른 집이라고 하여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나무를 포함한 모든 식물들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나무가 빼곡히 들어찬 숲에선 가지가 멀리까지 뻗지를 못해 나무가 받는 햇빛의 양이 제한되고 그러면 나무는 키만 높게 웃자랄 뿐 굵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나무에 눌리지 않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니 경쟁에서 진 나무는 결국 햇빛을 받지 못해 성장이 어렵고 시들어 죽는데 사람이 사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비싼 땅값을 충당하기 위하여 숨이 막힐 정도로 초고층 아파트를 빼곡히 짓는데 심각한 문제는 역시 일조권입니다. 일조권은 건물의 높이와 건물 사이의 간격에 의해 달라지는데 일조권이 나쁘면 난방과 조명 비용이 많이 들고 곰팡이가 생겨 건강이 해롭고 어두운 분위기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마음이 답답합니다. 햇빛이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햇빛을 받는 창 쪽에 입원한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퇴원율이 높다고 하니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선 하루 3시간 이상 햇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야 살기가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건물 사이의 간격이 좁은 밀집된 아파트 단지라면 1층에서 3층에 사는 사람들은 햇빛을 받고 살기가 어려우니 전체 세대 중 일조권에 문제가 있는 집이 30% 이하이면 그럭저럭 좋은 아파트이고 30에서 50%라면 문제가 좀 있고 50% 이상이면 살만한 아파트가 못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무숲은 감벌을 해줘야 일조량과 통풍이 좋아져 우량한 제목을 얻을 수 있고 감벌을 하지 않으면 나무는 성장이 더디거나 시들어 죽거나 제목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고층의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차 숲을 잃은 아파트 단지라면 일조량과 통풍이 나쁘고 소음 공해도 있고 화재가 났을 때 2차 피해를 당할 염려가 있어 살기가 적합지 않으면 당연합니다. 또 가상에서 사방이 뻥 뚫린 산마루에 집을 지으면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산 능성은 산들이 그 집을 에워싸지 못해 바람이 휘 몰아쳐 불 것이고 그러면 집 안에 생기가 머물지 못해 소위 바람잘 일이 없는 집이 됩니다. 그래서 산마루는 옛날에 달동네라 불렀고 그곳은 생활이 편리하냐 불편하냐 또는 집터가 좋냐 또는 나쁘냐를 따질 여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지금도 과거의 달동네를 기억하면 연탄을 지게에 지고 힘겹게 비탈길을 오르는 배달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현대에와 달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산 위로 건물들이 들쑥날쑥 올라온 고급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아무리 봐도 아늑해 보이지 않는 그런 집들을 어떤 사람들은 전망이 좋다는 이유로 좋아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의 능선에는 바위들이 여기저기 솟아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산 능선도 태초에는 흙이 두텁게 덮여 있었고 바위들은 땅속 깊숙이 박혀 있었을 터인데 바람이 산마루에 휘몰아치면서 지표면의 흙이 모조리 쓸려 나가자 땅속 깊숙이 박혀있던 바위가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바위는 그만큼 지형을 변화시키고 바위도 부술 만큼 힘이 강한데 그런 거센 바람을 맞는 산마루 아파트에 오래 산다면 어찌 사람이라고 온전하겠습니까? 건강이 나빠질 것은 자명한데 산마루 집은 평지보다 지대가 높아
또 다른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자, 비가 오는 날이면 산이 높을수록 벼락이 많이 치는데 그 이유는 산이 평지보다 기압이 낮고 음정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의 나무들을 관찰하면 고도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른데 저 지대엔 원시림에 가까운 나무숲이 있어도 그 지대엔 키가 작은灌목 또는 풀만이 자라듯이 사람도 성장하거나 오래 산 자연 환경의 기에 따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오래 살다가 고도가 높은 산 쪽으로 이사를 가거나 또 산에 오래 살다가 평지로 이사를 오는 사람은 자기의 몸 상태를 잘 점검해보고 이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압은 지표면에서 10m 위로 올라갈수록 1.3 헥토파스칼씩 낮아지니 갑자기 바뀐 기압차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몸살을 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부 A씨는 한강변의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가 전망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남편의 바람에 따라서 산마루에 지어진 아파트 그 중에서 초고층을 구입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2년이 지났을 때 남편은 갑자기 뇌졸중이 생겨 한쪽 다리를 절었고 A씨 역시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겨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조건은 생각지를 않고 맹목적으로 전망만을 탐해 생겨난 사례로서 산 능선에 지어진 아파트에 살면 금신과 걱정이 많아짐을 상기시켜 줍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기가 빠지는 집에 오래 살면 만사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며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에 병이 생기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에서 살기가 침범해 운수가 사나워진다고 한 집은 피해 살아야 하는데 첫째, 산을 절토한 지 옹벽을 높게 설치한 아파트에 살면 붕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도사려 몸에 긴장이 풀리지 않을 것이며 둘째, 건물이 빼곡히 밀집한 고층 아파트는 일주권이 나빠 우울증이 생기고 나아가 화재가 날 경우 2차 피해를 당해 재산을 탕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산마루 아파트는 비록 전망은 좋지만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 이들은 모두 건강과 행운이 증진되는 좋은 아파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저처럼 풍수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축 설계, 부동산 개발과 중개업, 조경업 등의 풍수를 접목해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풍수를 배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이풍수TV의 멤버십에 가입해서 제가 직접 강의하는 풍수 전문가 가정의 동영상과 교재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매우 논리적이고 이해도 쉽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제이풍수TV 초기 화면에서 가입 버튼을 누른 뒤 제1단계 학기사 과정에서 또 가입 버튼을 누르고 결제 수단을 선택한 뒤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